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후지 만생종에 대해서 이제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마이스터 대학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 복습할 겸, 또 배운다고 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어 용어들을 이제 자주 들어야만이 익숙해져야만이 됩니다.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져야만이 또 이해가 좀 쉽고, 또 이해가 쉬우면 또 이해하는 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만 있어서는 사과나무가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 과일을 보면은 이 과일이 크는 것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개화가 만개돼 가지고 쭉 크잖아요. 쭉 크다가 8월 달에 정점을 이룬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가장 많은 확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 커져요. 그 다음에 차츰 커지는 그 비율을 할까, 그것이 이제 적게 내려와서 10월과 30일까지 제가 이제 30일에 수확하는데 30일까지 이 아들이 크죠. 크는데 크는 그 양이 이제 차츰 적어지는 거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월 달에 많이 크고, 거기서 차츰 정점을 해서 10월 수확할 때까지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력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뭐 홍로 키울 때나 후지 만생종 이걸 뭐 할 때 이미 뭐 5월달 6월달 황산가리라든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또 드디어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한 번 더 주고 싶은 분들은 더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너무 성급한 분이 또 있어요. 황산가리 주고 인삼가리 주고 뭐 주고 마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 줘야 된다고 이제 판단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들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또 기간이 있죠. 그 먹은 다음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먹는 것을 줬는데 또 다른 걸 또 줘요. 그러면 이미 먹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이런 흡수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자세하게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칼슘을 이제 염화칼슘을 하는데, 염화칼슘은 여러 번 이제 합니다. 여러 번 지대가 낮은 데는 이제 더 많이 하고, 이 고지대나 또 토양에 칼슘이 많이 있으면은 또 많이 하지 않아도 되죠. 이 칼슘은 용도는 뭡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팩틴이라는 물질을 꽉 잡아준다,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한다 하는 것은 또 뮤증상을 얻게 해주고, 또 고두 증상, 또 열과 우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여러 번 쳐주지만은, 또 이제 만생종 후지 같은 경우에 9월달 정도 돼서 9, 10, 9월달이죠. 지금 9월이네요. 한 번 정도 쳐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에서 이제 흡수하는 것은 적죠. 이 6월 전에 이제 많이 이제 이 칼슘을 주게 되면 이제 흡수를 빨리 합니다. 빨리 하는데 칼슘을 단단하게만 하는 것이니까, 견고하고 팩틴을 꽉 잡아주는 거니까 자라는 것을 사실 좀 억제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많이 주지 말고 결핍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면 많이 들겠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면은 많이 준 것보다 더 나은 것이죠. 조금 준 것이 과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염화칼슘은 우리가 보면 이제 공업용은 이제 그 겨울철에 눈 녹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우리는 녹입니다. 녹여 가지고 칼슘하고 염화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염화라는 것은 그렇게 과일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이렇게 그걸 염화칼슘을 막 30도 되는 때 이렇게 살포하게 되면은 어떤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 전에 녹여가지고 그 다음날 날씨가 아침에
뜨겁지 않을 때 이렇게 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염화가리가 또 있지요. 염화가리. 가리도 마찬가지로 세포를 견고히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리는 뭡니까? 숫기를 조절해 준다. 숫기를 조절해 준다는 것은 이것을 빨리 익게 하는 거죠. 숫기 조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빨리 익으라고 가리만 인参가리, 황산가리고 계속 막 쳐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리를 너무 많이 쳐주면 이 과일이 천천히 이제 빨개지는데 계속 막 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쳐주면 어때요, 이 아들이? 이게 빨개지다가 검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리는 이제 세포를 이제 견고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숫기 조절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수확기가 되면 이제 4주 정도 돼서 이제 물을 절수를 이제 물을 끊어 4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월 30일 정도니까 하면 이제 4주 전인가 9월 말 정도. 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계속 비가 또 오네요. 비가 오니까 이제는 물을 주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비가 몇 번 온다 하니까 안 줘도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비가 계속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확 시기에 대한 물이 3주 정도 돼서는 3주 정도는 물을 전혀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4주 전서부터 이제 단수를 해야 돼. 단수라고 3주가 되면은 완전히 토양에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홍로는 사실 좀 세력이 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물 주는 것도 좀 민감하게 생각되었지만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들이 강하죠. 나무가 좀 강합니다. 토질에 따라서 이제 물을 주는 것도 뭐 3주에 완전히 단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도 과원주가 판단해야 돼요.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 얘기죠. 물이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모래가 마르는 모래 사질토일 수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온지도를 이제 생각해서 물 관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색을 내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은 땅 속에 있는 질소가 이 사과나무가 이제 흡수를 해요. 흡수가 하면 뭡니까? 질소는 자라는데 그 성분이 있죠. 자라는 것을 이제 자라게 하는 것이 질소입니다. 그러면 자라는 데만 이제 힘을 주고 있지 이렇게 익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토양에다가 이제 가리를 줘서 가리는 질소와 기량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리를 줌으로 인해서 질소를 못 먹게 하는 방해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가리와 질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량작용을 하고 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뭐냐면 서로 잘 돼가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이죠. 근데 기량작용을 하는 땅 속에 질소가 너무 많을 때 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나무가 질소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색이 나지 않고 색이 나는 것이 이제 느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인삼가리를 주고 뭐 황산가리를 주고 5월달 만성종자는 6월달에 이제 뭐 7월 요 사이에 이제 줍니다. 저는 주고 또 지난번에 9월 초에 이제 또 한번 줬어요. 뿌려놨어요. 그냥 비가 오는 스며들어서 조금이라도 뭐 이제 황산이니까 황은 뭐냐면 색, 맛, 뭐 향 이런 것을 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하면 이제 뭐 보름 정도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는데 땅에 주게 되면 이게 보름이 아니죠. 뭐 1개월 뭐 2개월까지도 이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흡수. 땅에서 이것이 녹여 들어가면 땅에서 이게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뿌리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을 고루 우리가 심심하지 않는 과일을 씹었을 때 심심하지 않는 그 맛, 향 이런 것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연면 시비는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뿌려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뿌려서 일찍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인삼가리, 황산가리 이렇게 막 주는데 가리잖아요. 인산, 인은 뭐냐? 인은
이는 이제 각 그 나무들의 세포들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을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과 이제 익어가잖아요. 익어가는데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익게 하는 거죠. 숙기를 이제 성숙시키 숙기를 빨리 오게끔 하는 것이 인산가리입니다. 가리는 숙기도 숙기 뭐 또 도장지가 잘 자라지 않게 하는 거. 같은 가리라는 성분은 단단하게 하는 거에 중점이 있으니까 질소를 먹고 자라게 하는 것을 단단하게 자꾸 하니까 자람을 적게 하는 겁니다. 가리아 성분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을 쳤는데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떤 마그네슘을 예를 들어 줘야 된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엽소 형상이 난다든가 잎이 너무 힘이 없다든가 뭐 그랬을 때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흡수율이 빠릅니다. 그걸 주고 이제 칼슘 줬는데 칼슘을 주고 마그네슘 주면 칼슘을 흡수를 하고 있는 중에 마그네슘 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량작용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워놓고 못 먹게 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흡수하는 시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 50% 내가 줬을 때, 연면 시비했을 때 이제 50% 흡수하는 비율을 얘기하면 이제 4시간 정도면 요소 연면 시비하다 이러면 한 4시간 있으면 야들 이제 한 반을 먹어요. 근데 하루 정도만 먹으면 다 먹는다 얘기죠. 사과가.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산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인산은 7일에서 10일, 한 일주일 걸리죠. 일주일. 그 다음에 카리는 4일.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 곱하면은 그 기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4일에서 7일, 마그네슘은 1시간에 20%. 그럼 100% 되려면 5시간이면. 마그네슘을 이제 먼저 줘야 되겠죠. 칼슘보다는. 칼슘은 이제 4일에 7일이니까 칼슘을 주고 나서 마그네슘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걸 빨리 먹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기량작용을 하는 걸 가지고 또 주면은 먹으라 해 줘놓고 또 다른 걸 줘가지고 그 먹은 것을 또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기량작용과 상호작용 이런 것은 뭐 인터넷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아주 자세히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농약을 샀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을 쳐놓고 또 인력도 들어가지고 힘도 들게 들었죠. 그런데 그걸 못 먹게 또 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을 사다 보면 이제 근접살포니 뭐 이렇게 있어요. 근접살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한 4일 있다 또 하고 5일 있다 막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근접살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분이면은 괜찮은데 뭐 화학적 성분은 또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량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도 보면 산도가 있고 산성이 있고 이제 중성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다니. 이런 물 같은 것도 우리가 알칼리성과의 혼합해야 될 농약이 있고 산성과 혼합할 농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알칼리성 농약을 쳐놓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다시 이제 산성의 농약을 또 치게 되면은 이게 잘 핀트가 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진흥청에 계시는 우리 마이스터 대학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좀 전에 왔다 갔는데 뭐 응애도 없고 벌레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이 수세 부분에 저는 항상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있고 멀리서 진흥청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오셨다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천천히 키우게 되면 더 오래도록 이 나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너무 빨리 키우면은 이 나무는 빨리 컸으니까 빨리 늙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마들게 키우고 과일을 마들게 달아주면은 횟수가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필름을 또 깔아야 돼요. 반사필름은 반사필름도 뭐 이 물 단수하고 절수하는 것 같이 한 달 전섭 정도 3주나 4주 한 달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 잎을 막 이렇게 잡아 뜯기 전에 반사필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뭐 중간에 깔고 어떤 분들은 안에 깔고 그래요. 다 똑같게 배웠는데 그
있는데 가서 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햇볕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느냐, 햇볕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반사 필름이 이 멀리 깔게 되면 이제 멀리 우로 이제 비추게 됐죠. 바싹 까면은 그만큼 햇볕이 오는 것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태양에서 오는 직사광이 이제 43% 정도가 이제 지구의 표면에 도착하는데 그 중에 25%의 직각으로 직사광이 되고 나머지 18%는 이제 산란빛이 돼요. 산란빛.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과일을 익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빛을 오는 것을 잘 반사 필름을 깔문해서 산란빛을 만들어서 입까지 가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햇볕 가는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박지를 깔아주면 됩니다. 은박지를 깔기 전에 뭐 다 잎을 이제 소지를 하게 되면은 과일이 탈 수가 있어요. 9월이니까 9월 달도 30도가 어제도 이제 30도가 되더라고요. 30도 되는데 그러니까 데일 수가 있으니까 깔아놓고 이파리 작업하는데 요 잎을 보면은 과일 잎따기를 할 때는 요 잎에 붙어 있는 것만 먼저 따주면 돼. 처음에 왜서 그러나 하면은 잎을 어떤 사람 많이 따는데 여기서 이 한 뼘, 이 양쪽으로 한 뼘, 20cm, 이 40cm 이 안쪽에 있는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햇볕을 보는 거죠. 광합성 봐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탄수화물은 뭐예요? 다당류입니다. 단 걸 만들어서 과일로 보내는 거예요. 잎에서. 근데 잎을 많이 떼주면 뭐입니까? 그만큼 달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색깔을 안토시아닌 색깔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만이 색깔을 내고 단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맛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색소를 만들어내고 색소가 만들어낸 것은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빨갛게 된다. 색깔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잎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잎 하나, 두 개, 세 개 띄는 것도 아주 붙어 있는 것만 떼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한 일주 정도 남겨가지고 이걸 이제 과일 돌려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송을 합니다. 산지에 고객 여러분께 이제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과일이 색깔이나 모양새보다는 이 맛입니다. 맛. 저는 이제 맛을 중시해요. 또 그분들이 이제 색깔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과를 키우는 사람은 왜서 그렇다는 걸 파랗지만 않은데요. 작년에는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 파른 것도 신선한 맛이 있다 이래갖고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해요. 파라도 먹는 데는 뭐 파란색이라도 뭐 먹는 데 지장이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노래지거나 빨간 색소를 씌면 되고 이 과일은 이쪽 부분 있죠. 요 밑부분 여기만 빨개지면 이 색깔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맛을 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잎은 과일 주위에 한 뼘 양쪽 빙 돌아가면서 잎 관리 띄면 안 된다. 많이 띄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거의 다 과일이 이제 딸 때 되면 이제 뭐 좀 떼도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잎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 동화향분들이 모두 쓰고 과일에 쓰고 이 나무 수채도 쓰고 잎에서 자기는 스스로 또 쓰겠죠. 쓰고 남는 것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뿌리에 전분으로서 축적돼요. 축적. 그것이 축적됐다가 내년도에 이 꽃눈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그 전분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눈을 우리 진흥청에서 오늘 저희 그 마이스터 대학 선생님 오셔가지고 꽃눈이 되게 실하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잘 됐다 그래요. 꽃눈이. 그래 이거 사실 지난번에 비고 많이 오고 해서 이 꽃눈들이 좀 뭐 안 돼 뭐 이렇게 2차 성장, 이게 좀 과일을 좀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다 보니까 과일이 많이 다니까 이 가지가 많이 느려지니까 2차 선장을 못했어요. 2차 선장한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요거 2차 선장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데 꽃눈들이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이제 과일을 달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꽃눈이 못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꽃눈이 이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과일로 전부 다
양분들이 과일로 다 가다 보면 이 꽃눈 만드는 분들 못 와요. 못 오다 보면 이 꽃눈들이 꽃눈 만드는 시기에 6월, 7월 뭐 요 시기에 못 오게 되면은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일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과일을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적당하게 과일을 달아줘야만이 그 다음에 해도 과일을 이제 또 그만큼 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좋습니다. 예. 너무 많이 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일이 크게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달되면 꽃은 또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과일도 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나무의 습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장지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는 이제 제거해 주세요. 처서가 이제 지난번 8월 지나간 지 보름 오늘 뭐 음력으로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반발이 없죠. 지금 전에 이렇게 끊어줘도 다시 뭐 꽃눈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렇게 끊어줘도 꽃눈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도장지도 역시 많이 끊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탄수화물 만들어서 뿌리로 축적되는 것을 수세가 아주 센 나무들은 도장지를 많이 끊어줘도 돼요. 수세가 약화시켜야 되니까. 수세가 세면은 과일이 안 달린다. 그래 수세가 센 나무들은 생식생장만 하고 영양생은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칼슘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도록만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 이제 들어주기로 해야 돼요. 가지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끈으로 매가지고 지금 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과일이 지금 4개가 달렸어요. 4개 너무 크다 이거 너무 작다. 이 4개가 달렸는데 작다. 4개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졌어요. 요걸 이렇게 되면 햇볕이 이제 제대로 안 올 수 있어요. 햇볕. 근데 햇볕이 제대로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위에 햇볕을 가리키는 도장지들은 몇 개 정도 하고 또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는 좀 더 끊어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얼마가 몇 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적어가지고 왔는데 적어서 하고 있는데 책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요거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반사 필름은 이제 언제 까느냐, 또 물을 언제 하느냐, 또 땅속에 있는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땅속에 물이 습게 있으면 나무는 이제 색깔을 안 내고 자꾸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 질소질을 좀 기량작용을 통해서 질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비벼 관리를 위해서 무슨 약을 재배력을 위해서 이제 약을 이런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요소 칼이 이런 것을 연면 시비할 때 어느 것을 먼저 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를 치고 이런 것들은 노트에 좀 적으셨다가 나름대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좀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잘 잊어먹어요 사실. 그래서 반복도 자신도 사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잊어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 부분을 또 이제 가온 키우는 분들 또 이제 좀 알아가지고 모르는 거 하고 틀립니다. 알아가지고 사과를 재배를 이제 잘 하는 그런 농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